안녕하세요. 과학멘토입니다. 지사하기 법칙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198번 지사하기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두 개를 골라보자. 1번 지층 누중의 법칙에 따라 기울어져 있는 지층은 생성된 이후 지각 변동을 받은 적이 있다. 지층 누중의 법칙, 이 표현이 틀렸죠. 이건 지층 누중의 법칙이 아니라 수평 퇴적의 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틀린 표현이고. 2번 지질학적 변화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다. 이게 바로 동일 과정설이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요. 3번 지층에 역전이 없었을 경우 아래의 지층일수록 먼저 생겼다. 당연하죠. 맞습니다. 이게 무슨 법칙입니까? 이게 지층 누중의 법칙이다. 하나하나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4번 진화된 화석이 발견되는 층은 진화된 화석이 발견되는 지층일수록 먼저 생겼다. 먼저 생긴 거는 진화가 덜 된 거죠. 그래서 틀린 표현이네요. 이 설명을 하는 거는 동물군 천이의 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5번 관입한 암석은 관입당한 암석보다 먼저 생겼다. 틀렸죠. 관입한 게 뒤늦게 들어온 거잖아. 틀린 표현입니다. 이 부분은 관입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고요. 6번 부정한 면의 아래층과 위층은 연속적으로 생성되었다. 그렇지 않죠. 부정합이라는 건 오랜 텀이 있는 거니까 틀린 표현이다. 이거는 부정합의 법칙이 됩니다. 그래서 옳은 걸 두 개 고르라는 거니까 2번하고 3번을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199번 가와 나는 화성암이 관입한 지역과 분출된 지역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보시면 가는 C 부분 아래 변성 부분이 보이시죠? 이 변성 부분을 보이는 거니까 약간 B가 관입한 걸 알 수가 있고요. 물론 포획함도 보이시죠? C를 포획했잖아. 그러니까 C가 먼저 쌓이고 B가 들어간 경우가 되는 거니까 관입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여기 기저여간이 보이시죠? 그죠? 그러면 B가 분출한 다음에 C가 위에 덮은 거잖아. 이 부분이 바로 부정합이죠. 그래서 나는 분출된 지역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 가 지역에 화성암이 관입한 경우인지 분출한 경우인지 써보고, 당연히 관은 관입한 경우가 되고요. 순서는 A가 먼저 쌓이고 그 다음에 C가 쌓인 다음에 B가 들어온 경우가 되겠죠. 2번 나 지역은 분출한 경우잖아. 분출한 경우가 되고 A가 쌓이고 그 다음에 B가 마그마가 터진 다음에 이제 오랜 텀을 지난 다음에 C가 쌓인 경우가 되겠죠. 3번 자, 관입과 분출을 구분한 방법은 주변 암석이 변성된 걸 확인하는 거잖아. 그래서 변성 여부를 판단하거나 아니면 포획암 보이시죠? 여기 포획암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개가 들어가면 답이 되겠죠? 200번 그림은 어느 지역에 지질 단면도가 나타나 있고요. A, B, C는 퇴적암이고 P는 화성암이야. 그럼 P가 관입한 건데 보시면 P 내부에 A라는 조각이 있다. 이게 바로 포획암이잖아. 그럼 A가 먼저 쌓인 다음에 P가 관입한 게 되겠죠. A를 갖고 들어온 거니까. 여기 부정합 보이시고. 그럼 지층의 생성 순서는 C가 1등이고 그 다음에 B가 쌓인 다음에 A가 쌓이고 P가 관입한 거죠. 그래서 3번 틀린 표현이고요.
1번 A 조각은 기저여감이 아니고 포획감이잖아요. 그래서 틀린 표현. 2번 P는 마그마가 분출한 게 아니죠. 들어간 거잖아. 관입한 거다. 그래서 분출이 틀렸고요. 관입한 거니까 틀렸다. 4번 C가 퇴적된 후 이 지역은 융기한 적이 있다. 부정합 라인이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융기한 적이 있죠. 4번은 맞는 표현이고. 5번 A는 P 마그마에 의해 열 변성 작용을 받지 않았다. A가 쌓인 다음에 P가 관입한 거기 때문에 주변에 분명히 열 변성을 했을 겁니다. 틀린 표현이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01번 가와 나가 어느 두 지역의 지질 단면을 나타낸 것인데 가를 보시면 포획감에 B가 들어가 있죠. 그럼 B가 먼저 있었고 A가 관입한 경우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관입의 경우가 되겠고, 나는 C 쪽에 화강암 칭식물이 있었다는 거니까, 그럼 화강암이 먼저 분출했고요. 그 다음에 삶이 쌓이면서 화강암 찌꺼기가 기저여감으로 깔린 경우가 되겠죠. 그럼 나는 분출의 경우가 해당되는 거다. 맞는 걸 찾는 겁니다. 기억, 가 지역에서 B는 열 변성 작용을 받을 수 있죠. A가 간입한 거니까 이 주변에서 분명히 변성을 할 것이다. 맞는 표현이고요. 니은 나 지역에서 C와 D의 생성 순서를 결정하는데 관입의 법칙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부정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정합의 법칙을 가지고 설명해야 된다. 틀린 표현. 디귿 가와 나 지역의 사암은 같은 시기에 생성되었다. 일단은 화강암의 연령이 똑같죠. 그런데 B는 화강암이 관입하기 전에 생긴 거고요. C는 화강암이 분출한 다음에 생긴 거니까 당연히 같은 시기가 될 수 없죠. 그러면 1번만 답이 되겠네요. 1번 체크하겠습니다. 202번. 자, 가의 경우는 어색하게 잘렸잖아요. 그러니까 분출한 다음에 쌓였다는 거고, 이 라인은 부정합이죠. 우리가 부정합 중에서도 난정합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의 화강암은 이 부정합이 쌓인 다음에 관입한 거잖아. 그쵸? 이 부정합은 경사 부정합이 되겠죠. 경사 부정합이다. 자, 일단은 문제의 조건에서는 두 지역에서 부정합의 생성식이 같다고 나와 있고요.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읍. 가 지역에서 화강암은 석회암보다 먼저 생겼다. 석회암 여기 있죠. 화강암이 먼저 분출한 거 맞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요. 나 지역에서는 난정합이 보인다. 난정합이 아니고 경사 부정합이니까 틀린 표현. 자, 화강암 디귿. 화강암의 절대 연령은 나 지역이 가 지역보다 많다. 누가 더 나이가 많겠니? 당연히 가가 더 많겠죠. 부정합이 생기기 전에 터진 거니까. 그래서 틀렸다. 나 지역은 부정합이 생기기 전에 경사 부정합이 생긴 거니까 당연히 습곡을 받았겠죠. 그래서 지각 변동을 받은 적이 있다.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기읍과 리을이 답이 되겠습니다. 1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B 상대 연령 지층의 대비 파트고요. 203번 보겠습니다. 현재 지층이 가나 다가 나와 있고 우리가 상대 연령 비교하기 위해서는 13층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응해암 보이시죠? 응해암이거나 석탄층이 우리가 13층이라 하죠. 건층이라 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와 여기 라인은 같은 시기에 생겼다고 볼 수가 있죠. 화산이 터지면서 같이 만들어진 거니까 비교적 가까운 거리입니다. 이제 가면 가와 나와 다의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자는 이야기죠. 일단 기읍 건층으로 가장 적합한 거는 여감층이 아니고요. 응해암층이 되겠죠. 여기 응해암층이 되겠다. 틀렸다. 니은 가와 나 지역의 사암층을 보자고요. 가 지역의 사암층은 응해암 지층보다 밑에 있고요. 그 전에 생긴 사암층이고 나 지역의 사암층은 응해암 생긴 다음에 생긴 거잖아. 그럼 같은 시기에 생겼다고 볼 수가 없죠.
틀린 표현입니다. 다 지역에서는 지층의 퇴적이 중단된 시기가 있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응양 기준으로 셰일 있고 이암이 있죠. 셰일, 이암. 그러니까 셰일 밑에 이암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달을 보면 셰일 밑에 이암이 없고요. 여기 3이 바로 왔죠. 그러면 3과 셰일 사이에 이암이 원래 깔려 있어야 되는 건데, 이 사이에 뭐가 빠진 거죠? 이암이 빠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퇴적이 빠졌다는 이야기인 거니까 퇴적이 중단된 시기가 있었다는 게 맞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디귿은 맞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204번 가와 다 지역의 지질 단면도에 나타난 지층의 총 개수 세보는 거랑 가장 젊은 지층 찾아봅시다. 자, 응양 기준으로 여감까지 보이시고, 여감은 같은 라인이네요. 같은 라인이죠. 여감 위에 3이 최근에 생긴 거고요. 그죠? 그러면 이놈은 석향까지밖에 없으니까 가장 최근에 생긴 돌은 3이 되겠네요. 그래서 나 지층이 가장 젊은 지층이다. 그래서 나를 일단은 고르고요. 총 개수를 세봅시다. 응양 기준으로 밑에 3개, 3까지. 자, 3 밑에 보시면 석회암, 여감 있죠. 총 5개. 그러니까 응양 기준으로 아래로는 총 5개가 있고요. 위로 보겠습니다. 응양 위로 석회암 있고 1개, 여감 있고 2개, 상까지 있죠. 응양 위로 3개가 쌓여 있죠. 응양은 포함해야 되는 거니까 총 9개가 되겠죠. 9개. 그래서 4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205번. 자, 그림은 인접한 세지역이죠. 건층인 열세층을 봅시다. 열세층은 당연히 석탄층이 돼야 되겠네요. 이 석탄 라인이 열세 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맞는 거 골라보겠습니다. 기억. 가와 다 지역에 생성된 석탄층은 같은 층이다. 석탄층이 같아야 비교가 가능하죠. 열세층이니까 같은 거 맞고요. 나와 다 지역에 생긴 셰일층은 같은 층이다. 자, 셰일이 이게 셰일이고 셰일이죠. 나 지역은 건층인 석탄층 아래에 있고요. 그 다음에 다 지역은 위에 있으니까 같은 시기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틀린 표현이고. 자, 디귿 가장 오래된 지층을 보겠습니다. 가장 오래된 지층을 보게 되면 건층 바로 밑에 뭐가 있냐면 여감이 있고요. 여감 밑에 석회암까지는 보이시고 나만 더 있죠. 밑에 셰일까지 보이죠.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지층은 다에 있는 게 아니고 나에 있어야 된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만 답이 되겠네요. 1번 체크하겠습니다. 206번. 자, 상대 연령을 화석으로 비교하라는 문제가 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화석을 다 알고 계셔야 되겠네. 삼육춘과 필석은 고생대 대표 화석이고요. 고생대 표준 화석. 조개는 지상 화석이고, 자, 암모나이트는 신생대 대표 화석이죠. 중생대 대표 화석이죠. 그 다음에 화폐석은 신생대 대표 화석이에요. 그러면 현재 여기 고생대 지층과 여기가 같은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네. 같은 라인.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기억. 가에는 가장 오래된 지층이 있다. 일단은 달을 보게 되면 여기가 중생대고 신생대잖아. 일단 역전이 있었고요. 제일 빠른 게 중생대죠. 근데 가와 나는 고생대가 보이니까 일단 가와 나가 가장 오래된 지층이고, 가 밑에 보시면 석회암 보이시죠? 더 밑에 셰일까지 깔린 나가 가장 오래되었다. 그래서 가가 아니고 나가 되겠죠. 틀린 표현이고, 나의 최상부는 고생대 지층의 삼엽충과 필석이 보이시죠? 다 바다 생물이잖아. 그래서 바다 퇴적이 맞고요. 다에는 뒤집어져 있죠. 위에가 중생대 라인이고 밑에가 신생대 라인이니까 일단 뒤집어져 있는 거잖아. 역전이 보이는 게 맞고요. 가와 다에는 모두 고생대가 있다. 다는 고생대가 보이지 않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니은과 디귿을 체크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207번.
서로 떨어져 있는 두 지역 가와 나의 지질 단면이고요. 산출된 화석이고 일단 P는 화성합니다. 가를 보시게 되면 여기 부정합 보이시죠? 이 부정합은 난정합이 되겠고요. 일단은 방추층은 고생대 화석이죠. 암모나이트는 중생대 화석이고요. 메머드 신생대, 필석은 고생대죠. 그러면 가 같은 경우는 이 지층이 먼저 쌓인 다음에 P가 분출했죠. 그 다음에 이 지층이 쌓인 경우가 되겠죠. 일단 문제 해석합시다. 1번 가 지역에서는 육지에서 퇴적된 지층이 있다. 일단은 방추층도 바다 생물이고 암모나이트도 바다에 사니까 육지에 퇴적물 없습니다. 틀린 표현이고요. 나 지역의 지층은 모두 신생대에 생겼다. 그렇진 않죠. 메머드가 신생대지만 필성은 고생대잖아. 그 틀렸다. P는 메머드가 산출된 지층보다 나중에 생겼다. 고생대 방추층과 중생대 암모나이트 사이에 들어간 거니까 당연히 신생대 메머드가 나올 리가 없겠죠. 틀렸습니다. 4번 퇴적이 중단된 기간은 가 지역이 나 지역보다 짧다. 자, 고생대와 중생대 사이에 텀이 있는 거고요. 나는 고생대와 신생대 사이에 텀이 있는 거니까 텀이 누가 더 길어요? 나가 더 길잖아. 그러니까 가가 짧은 게 맞다는 거지. 그 다음에 5번 나 지역에서는 지층에 역전이 나타났다. 그렇지 않죠. 고생대가 밑에 깔려있고 신생대 위에 있으니까 역전이 없다. 4번이 답이 되겠죠. 상대연령 208번 지층이 이쁘게 나와 있고 이제 지층의 생성 순서를 정하는데 이용된 지사학 법칙을 찾아보자. A와 D 사이는 부정합 보이시죠? 부정합의 법칙으로 설명 가능하네. 그래서 부정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와 C 사이는 화석이 다르잖아. 그러면 동물군 천위의 법칙으로 설명 가능하다. 동물군 천위. 그 다음에 B와 D 사이는 관입이죠. 화성암이 치고 들어간 거니까 관입으로 설명 가능하다. 그래서 관입으로 설명 가능하다. 그 답은 4번이 되겠죠. 209번 지층 순서를 정해봅시다. 일단은 단층부터 보겠습니다. 경사 위쪽이 상반이고 아래쪽이 하반인데 상반이 치고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역단층이다. 보이시고 그 다음에 부정합 보이시죠? 이 라인이 부정합이다. 그 다음에 뭐 관입도 보이죠? 일단은 순서부터 정합시다. D가 먼저 쌓였고요. 그 다음에 C가 그 위에 쌓인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B가 폭발했죠. B가 터진 다음에 그 다음에 단층이 온 거죠. 역단층, 단층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A가 쌓이면 이 모양이 나온다는 이야기네. 그래서 DCB 단층 A가 되니까 답은 4번이고요. 지질구조 일단 관입이 보이고요. 전리는 보이지 않죠. 스곡도 보이지 않고 부정합 보이시죠. 역단층 보이시네요. 정단층은 안 보인다. 그래서 기읍과 니을과 미음이 되겠네요. 211번 지질 단면도가 나와 있고 바로 순서부터 찾아봅시다. 자, 일단은 C가 가장 먼저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B가 쌓인 다음에 Q가 분출했고 그 다음에 A가 쌓이고요. 마지막 P가 분출했죠. 그래서 1번은 맞는 표현. 2번 Q는 P보다 절대 연령이 많다. 당연히 Q가 먼저 생긴 지층이잖아. 맞는 표현이고요. 이 지역은 최소 3의 윤기가 있었다. 보시게 되면 부정합이 하나, 둘, 셋. 자, 부정합이 3개 있으면 3번 윤기했고요. 현재 육지에 드러나 있으니까 총 플러스 1을 해서 4번의 윤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틀린 표현이고, B와 C 사이를 보시게 되면 B와 C 사이의 부정합은 당연히 경사 부정합이 맞다. 5번 A에서는 P의 암석 조각이 기저여감으로 발견될 수, 그렇지 않죠. A가 먼저 생긴 다음에 P가 터진 거잖아. 기저여감이 되려면 P가 먼저 생겨야 되거든. 그래서 틀렸다. Q에서는 B의 암석 조각이 포획감으로 발견될 수 있다. 이거 맞는 표현이죠. B가 먼저 생기고 Q가 치고 왔으니까 당연히 B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야. 이 맞는 표현이다. 그러니까 틀린 거 찾는 거니까 3번하고 5번 찾으면 답이 되겠죠. 212번 지층이 나와 있고 일단은 해석을 하시면 되겠네. 이 지역에서 최소 2회 이상 퇴적이 중단된 적이 있다. 뭘 보시는 거죠? 부정합을 보는 겁니다. 이게 부정합 라인에 보이시고, 부정합 보이시죠? 자, 부정합이 2개 있다는 거는 최소 오랜 텀이 2군데 있었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면 맞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니은 P는 고생대에 관입하였다. 자, 암모나이트가 있는 지층이 생긴 다음에 P가 터진 거잖아. 암모나이트는 중생대 지층이거든. 그러면 P는 최소 중생대 이후란 이야기지. 고생대와 아무 상관없다. 틀린 표현이고. Q에서는 응회암이 포획암으로 발견될 수 있다. 이게 응회암이죠. 응회암. 당연히 응회암이 먼저 쌓인 다음에 Q가 간입한 거니까 당연히 응회암을 포획으로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맞는 표현입니다. 맞는 표현. 그래서 기읍과 디귿이 답이 되겠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13번 지층이 복잡하게 엮여 있고요. 자, 순서를 찾는 게 주목적이겠네요. 한번 봅시다. D가 가장 먼저 보이시고 D가 먼저 쌓이고 그 다음에 E가 쌓였겠죠. 쌓인 다음에 휘어지는 게 먼저겠죠. 그 다음에 휘어지는 거니까 습곡이 먼저 와야 되고요. 습곡. 휘어진 다음에 단층이 와야 되겠죠. 휘어진 다음에 단층이 오고요. 단층을 여기서는 F 프레임으로 표시한 거니까 이렇게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C가 터졌겠죠. C는 단층 이후에 온 겁니다. 이 잘리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C가 터진 거고 그 다음에 B가 쌓이고 그 다음에 A가 들어온 이 경우가 되겠네요. 이거 순서 쓰시면 되고요. 자, 암석의 상대 연령 파악에 쓰는 거는 무조건 지층 누중 하나 쓰고요. 지층 누중의 법칙 하나 쓰고 여기 부정합 보이니까 당연히 부정합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관입했죠. C가 관입도 써야 된다. 이 세 가지 쓰면 답이 되겠네요. 3번 융기와 침강은 각각 최소 몇 회 했나. 자, 부정합이 한 번 보이기 때문에 한 번 보이면 융기는 2번 한 거죠. 그래서 융기는 2번 한 거고 침강은 한 번 한 겁니다. 융기를 계산할 때는 더하기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4번 단층 F'의 종류는 자, 이게 상반이고요. 이게 하반이잖아. 상반이 치고 올라갔으니까 역단층이 되겠죠. 역단층이 되고요. 힘은 당연히 양쪽 눌러야 되죠. 횡압력이 됩니다. 횡압력. 자, 습곡의 종류를 쓰라고 그랬잖아. 축이 수직이죠. 습곡 축이. 그래서 정습곡이 되는 겁니다. 이거 3개 쓰면 답이 되겠죠. 214번. 자, 단층이 2개 보이시고 그 다음에 여러 구조가 나와 있네요. 자, 첫 번째 볼 거는 A와 B 사이에 건열 보이네요. 건열. 근데 건열이 뒤집어 있죠. 그럼 여기서 뭐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죠? 역전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기준으로 이쪽이 상반, 이쪽이 하반,
이 경사 기준으로 이쪽이 상반, 이쪽이 하반인데, 자, 이쪽 단층을 보게 되면 상반이 올라갔죠. 상반이 올라갔으니까 이쪽은 역단층. 그 다음에 이쪽 기준으로도 상반이 올라간 거니까 이쪽도 역단층이네. 그러면 둘 다 역단층이 만들어진 경우가 되는 겁니다. 역전압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잘린 게 P, P'이고요. 이렇게 잘린 게 Q, Q'라고 나와 있죠. 누가 먼저냐는 거지. 해석해 보면 A 양이 훨씬 많죠, 이쪽에. 그러면 이렇게 그려야 되겠지, 처음에. 여기가 A 같은 양이 있었겠죠. 자, 상반이 치고 올라간다면 이렇게 되겠죠. A 그대로고 A가 올라갔으니까 전부 다 A가 되겠죠. 그러니까 A가 훨씬 양이 많죠, 오른쪽에. 먼저 이쪽을 한번 잘리고요. 그 다음에 이 라인으로 잘린 거네요. 이놈이 치고 올라가야지 이 그림 나온다는 이야기네. 순서 보시게 되면 기억 A, B 순서가 틀렸죠. 역전된 거 보이니까 B가 먼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A가 와야 되죠. 그 다음에 부정합 쌓이고 이제 C가 오는 게 맞고 그 다음에 P, P 다시 먼저 잘리고 그 다음에 Q, Q 다시가 잘리는 게 맞습니다. 앞에 순서가 틀렸네. 그래서 틀린 표현이고 니은 P와 P 다시도 역단층 맞고요. Q와 Q 다시도 역단층이잖아. 그래서 틀린 표현이고 B는 건열이 보이니까 과거 건조한 환경에 노출된 적이 있다. 맞는 표현입니다. 니은만 답이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15번 현재 X와 Y 라인을 잘라서 연령을 비교해보자는 이야기죠. 자, Y부터 볼까요? 쉐일층은 퇴적층이잖아. 그럼 올라갈수록 나이가 점점 젊어지겠죠. 이렇게 가는 거 맞죠? 상대 연령이. 왼쪽이 현재, 오른쪽이 과거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자, 화강암은 한 방에 터지거든? 한 방에 터지는데 3층이 쌓인 다음에 들어온 거잖아. 그러니까 4층을 제끼고 시간적 텀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원래 3이 와야 되지, 연속으로 쌓이려면. 그런데 바로 화강암이 생긴 건데 그러니까 시간적 간격이 보이고 화강암이 한 방에 들어오는 거죠. 같은 시기에 터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암층은 또 부정합 보이죠. 시간적 텀이 길었다는 이야기네. 그 다음에 또 이암층은 퇴적암인 거니까 또 시간에 따라서 이쁘게 쌓여가면 되겠죠. 이렇게 이런 모양의 그림 되죠. 왼쪽이 현재, 이쪽이 과거로 그린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그림이 4번이 적합하죠. 그래서 쉐일층이 이쁘게 쌓이다가 차근차근 3층은 제꼈죠. 우리가 시간은 이 라인을 보는 거니까. 그러면 그 텀이 보이고 화강암은 한 방에 쌓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암이 보이니까 또 시간 텀은 보이시죠. 이암층은 퇴적암인 건 또 이쁘게 차근차근 쌓이겠죠. 4번이 가장 적합한 그림이 되겠죠. 자, 절대 연령 216번. 자, 방사성 동위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봅시다. 퇴적암이 연대 측정에 주로 이용된다. 퇴적암은 재지 않습니다. 왜냐면 퇴적암을 재게 되면 퇴적암의 시대를 재는 게 아니고 퇴적물의 생성 시간을 재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퇴적암이 만들어질 때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잴 수가 없고요. 2번 지층의 상대 연령이 아니고 절대 연령을 재는 거니까 이게 틀린 표현이죠. 틀렸다. 자연적으로 붕괴하여 안정한 원소로 되는 게 맞죠. 4번 자, 방사선 동위원소가 붕괴되어 생성된 원소를 모원소로 하는 게 아니고 자원소로 하는 거니까 틀린 표현이고. 자, 오래된 암석의 연대 측정에는 당연히 반감기가 긴 걸 사용해야 되죠. 오래되었으니까 틀린 표현이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217번 어느 화성암에 포함된 방사선 동위원소의 X의 모원소와 자원소의 함량비가 1대3이다. 거의 외우셔야 되겠죠. 처음에 모원소가 모자를 볼까요? 8개 있었다면 한 번 반으로 줄어들면 4개고 당연히 4개 생기겠죠.
또 한 번 반으로 줄이면 2개고, 이놈은 2개 더 생긴 거니까 6개가 될 거고요. 또 한 번 더 반감기가 지나게 되면 1개가 되고 여기는 7개가 되는 상황이 되죠. 그죠? 그럼 우리가 모원소 비율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반이잖아. 2분의 1에 1제곱이 되고요. 두 번째는 1대 3이니까 2분의 1의 제곱이 되고 모원소 비가 4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세 번째는 8분의 1이잖아. 그래서 2분의 1의 세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한 번 반감하면 2분의 1, 두 번 반감하면 4분의 1, 세 번 반감하면 8분의 1이다. 모원소의 비율이. 그러면 1대 3이면 4분의 1인 거잖아. 그래서 몇 번 반감했다? 2번 반감했다. 이거 말면 되죠. 자, 반감기가 1억이잖아. 2번 했으니까 2억 년이 나이가 되겠네요. 218번. 자, 고고학자들이 우라늄보다 탄소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거는 우라늄은 뭐가 길다? 반감기가 길어. 너무 길고요. 탄소가 반감기가 짧잖아. 고고학자도 유물 탐구한 사람이잖아. 유물은 얼마 안 됐거든, 시대가. 그래서 너무 긴 거 쓰면 뭐 시대를 산출할 수가 없죠. 짧은 거 써야지 정확한 연대가 나올 거 아니겠니. 그래서 반감기가 짧은 걸 쓰는 겁니다. 219번. 표는 방사선 동위원소의 반감기가 나와 있고, 이제 표만 해석하면 되겠네요. 우라늄 238 여기 보이시고, 납 206 보이시죠? 당연히 자원소가 더 안정합니다. 모원소가 왜 붕괴하겠니? 안정해지기 위해서 붕괴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원소가 더 안정해야 되니까 1번은 틀렸죠. PB가 더 안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칼륨과 우라늄 보자고. 칼륨 40 칼륨하고요. 235 우라늄 여기 있네요. 반감기가 우라늄이 더 짧죠. 반감기가. 그러니까 우라늄이 더 빠르게 붕괴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틀린 표현이네 이거는. 반감기가 짧아야지 빠르게 붕괴하는 거니까 틀린 표현이고. 3번. 반감기가 길수록 연대 측정이 유리하진 않죠. 너무 길면 세세하게 측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틀린 표현. 4번. 고고학적 유물의 연대 측정에는 가장 적합한 거는 탄소겠죠. 탄소가 매우 짧잖아. 그래서 탄소가 맞다. 5번. 온도와 압력이 조건이 변하면 반감기도 달라지면 말이 안 되죠. 다 달라지면 어떻게 계산하냐는 거지. 말이 안 된다. 항상 일정하다. 4번이 답이 되겠죠. 표는 220번. 화성암 가와라의 생성 당시 암석 속에 포함된 방사선 동위원소의 양이 나와 있네요. 일단은 암석이 생성된 후 2억 년 지났잖아. 남아있는 모원소 양만 비교하면 되겠네. X의 반감기 1억 년, Y는 2억 년이야. 그러면 현재 X의 반감기가 1억 년인 거니까 2억 년 지나려면 2번 반감하면 되겠네. 그 가는 2번 반감했죠. 한 번 하면 20이고 2번 하면 10이잖아. 그래서 X가 10g이 남아있는 경우가 되고요. 나는 Y의 반감기 2년이거든. 2억 년 지났을 때는 당연히 나는 한 번 반감한 겁니다. 그럼 반 쪼개지면 12g이 되겠네. 그래서 나는 12g이 있는 거고요. 다도 Y가 되는 거니까 한 번 반감했네요. 6g이 되죠. 6g이 모원소가 들어있는 경우고. 라는 X니까 2번 반감했죠. 이건 한 번. 2번 반감한 거네. 그러니까 한 번 하면 10g 있고 2번 하면 5g이잖아. 그래서 라의 X는 5g이 남아있는 거다. 그죠? 그러면 가장 많은 거 남아있는 게 가장 많은 거는 나가 되고요. 가장 적은 건 라가 되겠죠. 나와 라. 답은 4번이 되겠네요. 221번. 그림은 어떤 방사선 동위원소가 붕괴할 때 모원소와 자원소 함량이죠. 줄어드는 게 모원소겠죠. 그럼 A가 모원소고요. 생기는 게 자원소가 됩니다. 자, 반감기는 50% 반으로 됐을 때 시간이잖아. 50%를 보시게 되면 반이죠. 이때 시간이 2억 년이네. 그러면
반감기는 2억년이 되겠죠. 그 다음에 A가 모원소, B가 자원소가 됩니다. 자, 어떤 암석 속에 모원소의 양 25%거든. 4분의 1이라는 이야기잖아. 그러면 몇 번 반감했다? 일단 2번 반감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럼 A와 B의 함량비, A가 모원소, B가 자원소죠. 그럼 모원소는 1, 자원소는 3이 남아있겠죠. 생겼겠죠. 1대3 비율이 답이 되겠고요. 3번 모원소와 자원소의 함량비가 1대7이다. 3번 반감을 한 경우고요. 절대량 어쩌고 합니까? 반감기가 2억년이기 때문에 곱하기 3을 해서 6억년이 절대일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222번 그림은 방사성 동위원소 X의 붕괴 곡선이죠. 일단은 반감기부터 찾아봅시다. 50% 라인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만나죠. 그럼 반감기가 2억년이네. 반감기가 2억년이다. 그럼 가는 비율이 1대1이잖아. 1대1이니까 한 번 반감했다. 나는 1대3이 아니고 3대1이에요. 그러니까 모원소가 75% 있는 경우잖아. 그 경우가 여기 70% 이쯤 되겠죠. 이쯤 되겠다. 대충 이 라인이겠죠. 시간이 0.6억 년 정도 되겠네요. 대충 0.6억 년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거니까.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X의 반감기가 2억 년이기 때문에 3번 하면 6억 년이 맞고요. 자, 가의 절대연령은 한 번 반감했기 때문에 2억 년이 맞습니다. 나의 절대연령은 약 0.6억 년이잖아. 가의 2배는 아니죠. 2배가 되려면 0.5에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 거잖아. 2배는 일단 말이 안 되는 거네요.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읍과 니은이 답이 되겠네요.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223번 그림은 서로 다른 방사성 원소 A, B, C의 붕괴 곡선이다. 일단 반감기를 다 재야 되겠죠. A의 반감기 50% 라인을 보게 되면 여기 보이시나요? 0.5죠. 그래서 A의 반감기는 0.5억 년이다. B를 보게 되면 여기죠. B는 1억 년이네. B의 반감기는 1억 년이고 C를 보게 되면 2억 년이네요. 그럼 C의 반감기는 2억 년이야.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옳은 것만 모두 고르는 거 2개 고르는 거네요. 자, 반감기는 A가 가장 짧죠. 0.5억 년 맞는 표현이고. 자, 자원소의 생성 속도도 A가 가장 빨라야 되죠. 반감기가 제일 빠르니까 A가 돼야 돼. 틀린 표현이고. 3번 B의 반감기는 1억 년이에요. 처음 양의 4분의 1이 된다는 거는 2번 반감했다는 얘기죠. 가면 2번 반감하면 3억 년이 아니고 2억 년이 돼야 되죠. 틀린 표현. 4번 절대일령이 6억 년인 암석 속에는 C의 양, C는 2억 년이 반감기예요. 6억 년이 되려면 3번 반감해야 돼. 그럼 남아있는 모원소는 8분의 1이 되잖아. 곱하기 100을 하면 12.5%가 맞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다. 5번 4억 년 후에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를 C와 B를 구해보자. C부터 보게 되면 C는 지금 2억 년이 반감기니까 4억 년이면 2번 반감했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모원소는 4분의 1이 남아있고 생긴 자원소는 4분의 3이 생기겠죠. 그래서 B가 3이 되고요. B를 보겠습니다. B는 반감기가 6억 년, 1억 년입니다. 4년 됐다는 거는 4번 반감했다는 이야기야. 그죠? 그러면 남아있는 모원소는 16분의 1이 남아있고 생긴 자원소는 16분의 15가 생겼겠네요. 그래서 15가 되죠. 그쵸? 그러면 B가 C의 5배가 돼야 되죠. 이게 반대가 됐죠, 지금? 틀린 표현입니다. 6번 선사 시대 유물이라는 가까운 곳이잖아.
그럼 반감기 짧아야 되거든. 연대 측정에 유리한 거는 C가 아니죠. C가 제일 길잖아. A를 써야 되겠네요. 쓴다면 틀린 표현이다. 그러니까 맞는 거는 1번하고 4번이 답이 되겠죠? 224번. 자, 그림은 시간에 따른 방사선 동위원소 X의 함량과 X가 붕괴되어 생성된 Y의 함량을 나타낸 것이고, 표는 화성암 가와 하나에 포함된 X, Y의 함량비와 화성암의 절대 일령이 나타나 있다. 자, 첫 번째 작업은 X가 감소하니까 X가 모원소고요. B가 증가하니까, Y가 증가하니까 Y가 자원소다. 자, 반감기를 보게 되면 여기 이쁘게 적혀 있죠. 1억 년. 그래서 반감기는 1억 년이다. 자, 가를 보게 되면 비율이 1대 15예요. 그러면 4번 반감한 거네. 그럼 반감기가 1억이니까 4번 반감하면 4억 년이 절대 일령이 되겠다. 그쵸? 그 다음에 나를 보게 되면 절대 일령이 2억 년이라는 거는 2번 반감했다는 이야기죠. 2번 반감하면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가 1대 3이 나오겠죠. 자, 문제 풀겠습니다. 기읍. 화성암 가에서 X는 반감기 3회를 지난 게 아니고 4회를 했다. 그래서 틀린 표현. 자, 기역은 1대 3 맞고요. 니은은 4억 년 맞습니다. 자, 시간이 갈수록 X분의 Y, 모원소분의 자원소가 계속 늘어나니까 분자가 늘어나잖아. 계속 증가해야 되겠네. 틀린 표현. 니은과 디귿만 답이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225번. 자, 그림가는 어느 지역의 질 단면도가 나와 있고, 나는 화성암 D와 E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 X의 붕괴 곡선인 거야. 그죠? 그럼 화성암 DE에 포함된 방사선 동위원소의 X 함량은 처음에 4분의 1, 2번 반감했고요. 6분의 1, 4번 반감했다 할 수 있죠. 그러면 반감기를 보게 되면 50% 라인이잖아. 0.5억 년. 그래서 반감기가 0.5억 년이네요. 그러면 D는 나이가 어떻게 되죠? 2번 반감한 거니까 D는 1억 년. D의 나이 1억 년. E의 나이는 4번 반감한 거잖아. E는 2억 년이라는 절대를 가지겠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가에서 암석 A와 E의 생성 순서를 적어보자. 일단은 C가 가장 먼저 쌓였고 그 다음에 B가 쌓인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E가 폭발했죠. 분출한 거지. E가 분출한 다음에 부정합 쌓이고 그 다음에 A가 쌓인 다음 마지막으로 D가 간입한 거죠. 이게 순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화성합 D와 E의 절대량 구했죠. D의 나이는 1억 년, E의 나이는 2억 년이다. 구했고요. 그럼 암석 A는 언제 생겼겠니? 자, 암석 A는 지금 D보다 먼저 생긴 거잖아. 그럼 1억 년 전, E보다 늦게 생긴 거잖아. 그러면 2억 년에서 1억 년 사이에 생긴 거죠. 자, 그러면 고생대 시작 라인이 5.4억 년이고요. 중생대는 2.5억 년, 신생대 0.66이잖아. 그러니까 이 사이에 들어가려면 여기죠. 중생대가 되겠습니다.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시간 텀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거라서. 그래서 중생대에 생긴 암석이 되지 않겠냐고 판단할 수가 있죠. 답은 중생대라 쓰시면 되겠네요. 226번. 자, 왼쪽 그림은 질 단면도고 오른쪽은 P와 화성암 P와 Q에 포함된 동위원소 함량이 나와 있죠. 자, P를 보게 되면 비율이 1대 3이죠. 그래서 2번 반감한 거고요. Q는 지금 1대 1이잖아. 한 번 반감한 거다. 그러면 X의 반감기가 1억이니까 P의 나이는 2억 년, 그죠? Q의 나이는 1억 년이야.
그럼 이제 문제 풀면 되겠네요. 자, 순서를 보게 되면 일단 가장 먼저 A가 쌓였고요. 그 다음에 B가 쌓였겠죠. 그죠? 그 다음에 C가 먼저 생긴 다음에, 아니죠? P가 먼저 다음에 C가 생겨야 되겠네. 잘못 봤습니다. P가 분출한 거잖아. 그래서 P가 생긴 다음에 C가 쌓인 다음에 단층이 왔죠. 이 P 라인이 끊겨져 있으니까 같이. 그 다음에 단층인데, 단층이 보시면 상반이 올라갔으니까 역단층이 왔다. 그죠? 그 다음에 Q가 튀어온 거고요. 분출한 거고, 마지막에 D가 쌓인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P와 Q 나이를 보시게 되면 P가 나이가 2억 년, Q가 1억 년이다. 그죠? 그럼 일단은 기억은 틀렸죠. P가 2억 년이니까 관이박치기는 3억 년 전이 아니라는 이야기고요. 단층은 여기 있죠. P와 Q 사이에 생성되는 거니까 단층이라는 거는 2억 년에서 1억 년 사이에 있다는 이야기야. 2억 년, 1억 년 사이가 중생대가 맞죠? 맞는 표현이고요. Q가 나중에 생긴 관입한 거잖아. P의 암석 조각이 당연히 포획될 수가 있죠. P가 있는 상태에 Q가 들어간 거니까 맞는 표현이고. 이 지역은 역단층이 보이잖아. 역단층이니까 발산의 경계가 아니고 횡압력이 작용한 거니까 수렴형 경계에서 보일 수 있겠다. 그래서 틀린 표현이네요. 그래서 니은, 디귿만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을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림칸은 어느 지역의 질 단면도가 나와 있고 오른쪽은 방사선 곡선이죠. 자, 화성암 PQ에는 원소 XY 중 한 가지만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만. 그러면 X의 반감기부터 보겠습니다. X의 반감기는 2억 년, X 반감기 2억 년. Y의 반감기를 볼까요? Y는 지금 4억 년이죠. 4억 년. 그럼 전부 다 1대1로 있었다는 얘기는 전부 다 한 번 반감했다. 한 번 반감했다. 그러면 P와 Q 중에 한 개는 4억 년, 한 개는 2억 년이라는 얘기잖아. 누가 더 오래됐냐는 거지. 당연히 Q가 오래전에 관입한 거잖아. 그래서 Q가 지금 4억 년, P가 2억 년 전이겠죠? 2억 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P 쪽에 X가 들어있는 거고, X의 방사선 동위원수 들어있는 거고, Q 쪽은 Y가 있으면 되겠죠? 문제 풀어볼까요? 암석의 생성 순서는 C 쌓이고, 그 다음에 Q가 터진 게 맞고요. 그 다음에 B가 쌓인 게 맞습니다. 그 다음 A가 먼저 쌓인 다음에 이게 관입했죠. 이게 변성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 자, P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는 X가 맞죠. X 맞다고 아까 풀었고요. Q는 4억 년 전이잖아. 4억 년 전은 고생됩니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고요. A는 지금 언제 2억과 4억 사이에 만들어진 거죠. A는 Q와 P 사이잖아. 그러니까 4억에서 2억 년 전 사이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때가 고생대거든. 고생대니까 화폐석은 신생대 화석이잖아. 생길 수가 없는 거지. 5번 B와 Q의 부정합은 당연히 난정합인 거예요. 맞는 표현이죠? 맞는 표현이야. 4번만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4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습니다.